전공적합성이라는 평가 기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 역풍을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리 몰랐을 때 더 높은 점수를 받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공적 합성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 세특에 진로 희망 넣는 거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기부도 비슷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으로 논제, 소년법 개정에 대한 토론에서 찬성팀 토론자로 참여하여 풍부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여 입론서를 작성하고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함. 하지만 이런 문구는 아예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공적 합성을 억지스럽게 어필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부터 진로가 확실하지 않다면 전공적 합성을 어필하지 말고 다른 역량을 어필해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댓글에서도 상담에서도 진로가 확실하지 않다고 학과랑 아예 연관을 짓지 말라?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노력과 받을 수 있는 점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진로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학과와 과목을 제대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세특에 진로 희망을 넣어도 괜찮아요. 잘만 하면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양극단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아무 점수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특을 다시 한번 볼게요.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으로 법에 관심이 전혀 없는 저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구입니다. 소년법 개정, 요즘 촉법 소년에 대해서 말이 엄청 많은 거 다들 알죠? 이 정도로는 법에 대한 관심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풍부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입론서를 작성하고 논리적으로 말했다. 전부 다 두루뭉술합니다. 신뢰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아예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내용은 법에 아무 관심이 없는 제가 잠깐 고민해서 창작한 거거든요. 즉, 전공적합성 점수를 받고 싶다면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또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다른 시각의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로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탐구했다는 걸 증명하시라는 거죠. 관련된 판례를 조사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진짜로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법 조항을 찾아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잠깐 찾아본 정도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을 제시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 아무리 학과와 과목을 연결시켜봤자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정도로 할 자신이 없으면 전공적 합성 점수에 목매이지 말고 인성, 성실성, 학업 역량 등 다른 평가 기준에 집중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어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수업 전에 학습 안내, 수업 후 학습 자료 정리에 책임감을 발휘하여 학급의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매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함, 이렇게만 쓰여 있어도 인성과 성실성 영역에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국어 도우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 활동을 했다고 써있지는 않을 겁니다. 또는 그 과목 내용에 충실해서 그 과목에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탐구해 보세요. 학업 역량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공적 합성 이외의 평가 기준은 내가 하는 만큼 다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적 합성은 달라요. 노력을 했는데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애매한 노력만 투자했을 때는 억지스럽고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인상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세특에 진로 희망을 넣어서 전공 적합성 점수를 노릴 거라면 반드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꿈과 목표가 진짜로 뚜렷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라면 괜찮은데,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적은 노력으로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다른 평가 기준에 집중해서 그 점수를 받고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해서 내신 등급을 한 등급이라도 올리는 게 대학에 진학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전공적 합성은 수많은 평가 기준 중에 하나일 뿐이고, 내가 솔직하게 전공적 합성이 그렇게까지 좋은 학생이 아니라면 진짜 나의 장점, 학업 역량이라든지 인성, 성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어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한정된 시간에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특에 진로 희망을 넣고 학과와 관련된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하는 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는 것도 꼭 명심하세요. 어설프게 했다간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로 그 진로를 희망하거나 아니면 그 활동을 하면서도 학업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그런 자신이 있을 때만 세특과 진로를 깊이 있게 연관시키세요. 내가 현재 상황에서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을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whip up my appetite.